네, 화제의 인물 그리고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해외 대학 입시 박람회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에듀하우스 마케팅팀의 전수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3 해외 대학 입시 박람회 해마다 열리고 있는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국내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확실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라든가 유학이 필수 스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대학 진학이라든가 편입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형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국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유학을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주고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해외 대학이라고 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에이, 내 얘기 아니야. 다른 세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뭐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보시면은 취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취업, 있습니다. 네. 예. 뭐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어떤 뭐 더 나은 대학 진학이라던가 유학이라던가 취업에 대해서 도전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내 우수 대학 졸업자들만 선호하는 그 외에는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 다들 이제 뭐 걱정을 하고 현실을 깨닫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영어도 기본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해외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뭐 도피성 유학, 뭐 자기가 성적이 안 된다라던가 오렌지족들. 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떠났던 유학들이 있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시대라던가 글로벌 기업들을 고려해서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더 나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하여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잘하고 꼭 하고 싶은 전공이나 분야에 대해서 확실성이 커진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예.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자 유학을 선택을 하고 뭐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경향도 짙어지고 네.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자기의 전공에 대한 확실성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통해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유학에 관심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도 계속 미디어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특목고라던가 특수화 고등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전문대학교 출신자보다는 4년제 졸업자들을 선호하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본다면은요, 국내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분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요리나 패션, 미용 같은 분야는 아무래도 유럽이라던가 그쵸. 해외에서 많이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특화된 분야를 통해서 이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가 다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또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새로운 유학의 흐름이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뭐 스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인턴십 체험, 글로벌 기업들에서 인턴십 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영어 연수들은 이제 뭐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국가들로 학생들이 이제는 움직임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 중에서 한류 열풍이라던가 이제 K-팝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들이 뭐 배우라던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뒷부분 백사이드에서 일하는 직종들도 분명하게 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요, 오디오 프로덕션이라던가 무대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같은 분야에서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으로도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전과는 참 분위기가 다르네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예. 예. 결국 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권해서 가는 유학이었다면은 예. 이제 본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전공이라던가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유학을
유학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네. 부모님 세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노래를 했던 Born This Way라는 노래를 어떤 사람이 레코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출신교를 졸업을 했는지 그 출신교에 맞춰서 자기들이 예.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제 현 상황은 국내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들하고 그 외에는 이제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어떤 선택의 양극화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 해외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자체가 어떤 정보가 국내만큼 확실하게 알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좀 네. 분야별로 특화된 국가나 학교 같은 거 전해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전문화된 어떤 전공이나 분야들을 알고 찾아오는데요. 뭐 우선 예를 들면은요, 네. 요리라던가 제가 제빵 학교로 유명한 프랑스에 있는 요리 전문 학교 르코르동블루라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예. 메릴 스트립이 뭐 출연했던 줄리엔 줄리아라는 영화에서 줄리 앤 줄리아. 맞습니다. 그 모티브로 됐었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리 알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패션 디자인이라던가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뭐 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화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AI라던가 뭐 캐나다에 있는 전문학교, 호주에 있는 JMC 등의 학교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네. 명문 학교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화되는 그 유명 회사, 예를 들자면은 뭐 픽사라던가 월트 디즈니 아니면은 뉴욕 소호거리에 있는 디자인 샵으로 본인들이 입성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어떤 취업까지도 꿈꾸면서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잘 알려진 전공 분야 외에 왜 앞으로 산업이 또 많이 발전하고 또 달라지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어떤 전공과 또 어디를 또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예전 어떤 유학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비즈니스 학과라던가 IT 아니면 디자인 정도로 굉장히 일반화된 전공들을 선택을 했다면은 또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라던가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관련된 전공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건강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던가 공중보건 아니면 퍼스널 케어 같은 어떤 학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아쉬운 점은 우리 국내 유학생들한테는 아직은 비선호학과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미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발돋움해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유망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소비자하고의 어떤 관계들의 어떤 증가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관련 서비스, 뭐 PR 같은 경우요,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같은 전공들도 괜찮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아직은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화된 어떤 전공들을 시작을 해서요. 그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고 취업까지 생각해서 나중에 전과라던가 편입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평생을 학생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늘 배움에 대한 그 갈망이 네. 보시기와 다르게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어디 저도 자세한 정보는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뭐 인상을 쓰지 않고 노래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을 할 때 더 전달이 잘 되는 제스처를 연구해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데 가고 싶은데 이 영어가 또 이제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게 해외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요. 해외에 저희가 나가갖고 음식 주문만 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데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알아야 예. 될까,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분들은 언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자유롭게 잘 구사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어때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도 저도 호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예.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 막연하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어라는 어떤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은 차별화된 유학생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그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자국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라던가 그에 맞는 준비가 안 된다면은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학 관련 전문가들하고 자신에 맞는 어떤 플랜을 잘 잡고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유학 기간을 포함해서 귀국 후 취업까지도 계획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유학을 가면서 막연히 가면은 어떻게 영어에 당연히 늘겠지, 언어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오히려 실패해서 돌아오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한국말을 더 있거든요. 못하게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적인 유학에 대한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잘 플랜을 짜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한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조금 예.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뭐 저희 회사가 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학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전북 소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토익 점수도 거의 600점밖에 안 됐던 케이스인데요. 네. 삼수 준비를 하다가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유학을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서울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거는 예.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유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국제교류협정대학 리스트에 영국 시티대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목적에 맞는 유학 플랜을 한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해서 그에 맞는 플랜을 잡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대학 진학까지 사례는 아니고요. 네. 저 뭐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라던가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예.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 갈래요. 막연하게 그냥 미국 갈래요 하고 오셨던 학생이 있었는데 네. 뭐 상담을 진행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대기업 입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간다기보다는 대기업 입사 때 가장 스펙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영어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인턴십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십을 가장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캐나다로 국가를 변경을 하였어요. 예. 그래서 그 필드에서 직접 인턴십을 하고 노하우를 이제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SK건설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 이 학생 그리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국내에서는 대학을 다녔었던 사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캐나다로 나가가지고요. 영어 연수하면서 인턴십을 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내가 원했던 꿈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해외 유학이라는 게 참 막연하다가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죠? 네. 예. 우선은요, 학생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인터넷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인터넷상으로 이제 서치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담을 직접 하러 방문을 했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상담이라던가 유학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박람회를 참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박람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언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네. 일정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내일 2월 1일 금요일하고 2월 2일 토요일 양일간 코엑스에 있는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1월 달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자만 한 6천여 명이었는데 모두 참석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해외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박람회는 지금까지 수차례 네. 많이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많은 학생들을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분들이 많이 유학을 선호를 하시는지 추세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숫자도 같아요.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숫자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목표나 니즈가 확실해졌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영어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영어 실력 향상도 있겠지만
전과를 전공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또 조기 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방학 때만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 기업 연수나 그리고 캠프 같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네. 해외에서 예. 공부를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길을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분명히 많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유학생이었고요. 처음 사전 준비인 것 같아요. 사전 그래서 준비. 정확한 전문 지식이 있는 상담가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에 도착해서입니다. 해외에 도착해서는 뭐 부모님도 없고 지인도 없기 때문에 그 현지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해외 지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학회사를 선택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상담비 혹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상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네. 예, 안내를 해드리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료로 그렇군요.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네. 분들 함께 하시면서 유학에 대한 정보들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요. 당부와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격려의 또 메시지가 될 수도 네.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일단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상담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이라던가 그다음에 사전 준비라던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체크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유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학원들 중에서 신뢰하고 공신력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상담가하고의 자기에 맞는 유학 플랜을 해줄 수 있는지, 현지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돌아와서 취업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주고 맞는 플랜을 기간 동안에 이제 도와주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해외 학교들이 인정하는 유학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박람회장에 오시면은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 2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수현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